오늘 좀 헷갈리게 하는 시장인데요. 이럴 때 내일장에 대한 전략은 여러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요? 내일장 빅픽처 통해서 함께 보시죠. 오늘 뉴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시는 길에 너무 더우셨죠? 예, 너무 더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울 때 우리는 뭘 봐야 다음이 시원할까? 이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좀 궁금했었던 쪽은 바이오였어가지고요.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바이오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순환의 관점에서 바이오를 건들고 있는 건가 시장이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면 지금 잠깐인지 아니면 정말 기대를 듬뿍 실어봐도 괜찮은 건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 6월 달에 급등했던 시장이 가장 컸던 이유는 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계속 나오게 될 뭐 이제 상법 개정안이 가장 컸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지주사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금융사들 관계된 부분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과 함께 그 미국장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동반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너무 급등했다 보니까 말하자면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수급 쏠림이 강했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상당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양시장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수급이 말하자면 비었던 집, 그러니까 수급이 비었던 그 바이오 쪽에서 강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 쪽이 그동안 실적이 나빴거나 아니면 뭐 그 당연히 소외가 될 만했던 이유가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시장의 테마에서 뭐 말하자면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전일장 그 일라이리를 제외한 헬스케어 업종에서 뭐 대부분의 것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기술주가 하락하니까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했던 것처럼 이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그 주도 업종이 바뀌는 그 순환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가지되 뭐 지금까지 주도 섹터로 왔었던 시장 전체에 대한 관심, 그런 말하자면 뭐 조방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법 개정안처럼 강한 이슈로 길게 끌어올라갈 것인가, 그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강하게 끌어올려갈 것인가 하는 재료의 동력은 다른데 그 이유는 조방원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이슈, 정치적 이슈, 글로벌한 이슈가 이게 밀어주고 있었다면 이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산업 단독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동력은 그만큼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거를 추세를 지속하는 힘에 있어서 조방원은 워낙 강력했었던지라 잠시 조방원 쪽에서 쉬어갈 때 제약바이오 쪽 수급 빈집에서의 기대력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종목 워낙 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예쁘게 보시는지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궁금했었던 종목인데요. 네네. 추가 돌파력이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셀트리온이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거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SC 그 기술, 이 SC 기술의 어떤 뭐 3대장이 있긴 하죠.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이 두 번째로 가장 큰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했어요. 뭐 가장 큰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진펜트라 이슈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진펜트라가 드디어 올해 이제 보험사 처방집에 등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진펜트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SC 제형과 다르게 알러지와 관계된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이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약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서 이미 그 전반적으로 유럽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44%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보험사 처방집에 등재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혜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험사 처방집에 등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보험사 처방집에 등재가 돼야 환자가 부담한 부분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처방을 받아도 환급을 못 받게 되면 처방을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처방집에 등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의 매출이 확실히가 기대가 된다고 하겠고 SC 제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하시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그 만들어졌던 그 이제 진펜트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형 제약은 정맥 주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맞으려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SC 제형은 근육 주사입니다. 이제 엉덩이 주사를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맞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그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예. 있으니까 굉장히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눌려있던 부분에서 시장 확대 그리고 이제 상승 여력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들어왔던 수급, 근데 재료가 붙었고 수급이 붙었다면 지금은 바라볼 수 있는 때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사실 시장, 정책, 수급, 추세 살린 쪽 여전히 강하다라고 우리 얘기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흔들리고 새로운 쪽이 지금 나타납니다. 단기로 바라본다면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 비중 조절 강력하게 필요한 때예요? 네,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세력이 뭐 크게 변화했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뭐 여기서 외인이 뭐 나갔다, 외국 투자자가 나갔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붙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너무 빨리 올라왔다. 이거 눌러가면서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급등이다, 과열이다. 특히 과열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여러 번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열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이 나왔었는데 예. 역시나 다르지 않고 이제 곧 뉴스가 나올 즈음이 되니까 여기서 좀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개정이 통과가 되고 또 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이 그쵸. 전형적인 이 관세 이슈가 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고비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 이 지수를 누르고 시장을 눌러가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다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BBB라고 하죠. 누구에게 뷰티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감세안이라든지 그리고 관세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 7월 초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시장이 이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나리오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서는 작은 그 급등락 예. 같은 경우는 크게 없더라도 보합 상태의 시장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합 상태의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 어느 시장에서는 어느 종목에서는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예. 뭐 종목을 노렸었던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실적과 무관하게 가격이 내려온다 그러면 투자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종목이나 업종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기회 섹터가 어떤 섹터이고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가 여러분 제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먼저 마감부터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오늘 좀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저점을 일중에 딛고 일부 회복하는 흐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예상지수 3077선, 코스닥은 781선에서 마무리 대기 중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을 하방 쪽으로 밀린 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었는데요. 보고 계시다시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4,500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 포지션이 나타납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는 오늘 그래도 방어 움직임 힘써 줬습니다. 자, 오늘 장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모든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흐름이 오후장에 연출됐죠. 코스피 같은 경우 3,030포인트 선 바닥 터치하고 나서 빠른 낙폭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이 기관의 매수세가 거래소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외국인이 던져내는 물량들을 일부 받아내는 모습도 반도체 투톱 안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파란불로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아침 저점 대비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왔죠. 코스피는 3,073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780선 회복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요. 유가 증권 시장은 외국인 나홀로 매도세 발생을
결정했습니다. 4,400억 원대의 팔자세. 물론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같은 매도 포지션 잡혔고요. 개인들이 3,000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도 오전 10시부터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오후까지 매수폭을 확대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도세가 나왔고요. 기관 매수폭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300억 원 가까운 사자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시 50분경에 주식 투자가 이 부동산 대체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이제 들어온 종목들이 꽤 많이 오후장에 나타났고요. 하이닉스 쪽에서는 일단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에서도 오늘 외국인의 팔자세가 나타났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은 엇갈린 채로 거래 마쳤죠. 하이닉스는 2% 하락, 삼성전자는 6만 원대 지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최근 조정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LG전자도 1%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쳤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가노이드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일부 매수세 확인됐죠. 그리고 오늘 강했던 것은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입니다. 각각 5%씩 급등하는 모습 연출됐죠. 기술 이전 관련해서도 리가켄바이오가 6%, 그리고 소비에 대한 기대감 3천당 제약 쪽에 실리고 있습니다. 7%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일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는 상법 개정 통과 전에 조금씩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온, 유의라는 그 경고 사인을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날리고 있는데 그래도 KB금융은 2.4%대 상승했고요. 우리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모두 빨간불 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서 내려왔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랠리장이 나타날까요? 조선해운단 그리고 방산 쪽은 계속해서 조정세가 깊어지고 있지만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에 한해서는 최근 들어 빨간불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단, 현대차, 기아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됐는데 어떤 성격으로 매수를 한 것인지는 조금 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현대모비스 3% 급등했고요. 장중에 HD현대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현대그룹주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철강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4% 급등했고요. 2차 전지 쪽으로 가시면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떨어질 때 계속 좀 반대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오늘도 그러합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6%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3%,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를 이끌었던 LG화학도 오늘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 반발 매수세가 계속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AI부터 건설기계, 게임엔터, 지주사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의 상승 랠리에 진입해 있던 섹터들이라 고점을 터치하고서 일부 물량 출회들, 차익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 이쪽 섹터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안에서의 거래대금, 거래량 볼 텐데요. 오늘 1등은 삼성전자, 늘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형제 엘리트, 흥하해운 이런 정말 중소형 종목들이 오늘은 탑5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말씀드렸던 합병 이슈 있는 현대인프라코어가 5% 급등, 북극항로 관련해서 KCTC가 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대금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에 많이 들어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거래대금도 조금 실려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됩니다. HD현대 건설기계, 인프라코어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15% 급등한 채로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1등 파세코 21% 기록하고요. KX 같은 지주사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은 빠졌지만 그동안 움직임이 좀 덜했던 종목군에 한해서는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점 챙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거래대금 상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오늘 같은 코스닥의 탄력적인 흐름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삼천당 제약도 7% 급등, 거래대금 강하게 실렸고요. 리가켄바이오도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 좀 살펴봤고요. 6월 달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7월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만회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을지. 하지만 대표님과 아까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7월 초에 매크로 이슈들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살금살금 구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럴 때 뭘 보는 것이 좋을까요? 섹터로 저희는 모아갑니다. 자, 대표님의 뷰입니다. 공략 섹터이고요. 바로 방산주네요. 네. 놀랐습니다. 네, 뭐 빈집을 좀 털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아, 네네. 조금 더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왜 조방원이 강할 수밖에 없는지는 얘기 들어봤는데 그쪽에서 좀 조용한데 수급은 근데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예. 아까 기간 수급에 굉장히 많이 방산주 담고 있는 것도 보긴 했어요. 네, 말하자면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났잖아요. 네. 단기 급등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 과정이 크게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주도 이제 테마들 뭐 말하자면 이제 조선, 뭐 방산, 원자력 모두 다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각각의 테마들에 대해서 매물벽이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매물벽이 이번 주 중에 다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주의 고점을 보면 그 매물벽의 높이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매물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방산을 봤을 때 글로벌 지정학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그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뭐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네. GDP의 5% 국방비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본격 가동하면서 그 세계 4대 그 방산 강국으로 뭐 만들겠다 이런 정부 정책 이런 것도 계속 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맹국들이 GDP 5%뭐 국방비 안 쓰면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압박도 계속 갈 것 같고 대통령이 방산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도 부양하고 산업도 어떻게 좀 몰아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로 봐서는 방산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뭐 테마로 그냥 꺼질 것 같은 그런 산업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좀 내려왔을 때 기회로 본다면 방산을 바라보는 시야가 일단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네. 방산 빅4 그리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 나올 때 좀 튀는 쪽. 근데 당연히 이제 실적 이야기, 매물벽 이야기 해주셨다면 큰 종목일 것 같기는 한데 네. 토픽 종목 열어보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 핫한 네, 풍산이네요. 네, 풍산입니다. 네, 풍산을 말씀드린 가장 예. 큰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섹시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은 오.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K2 전투기나 뭐 FA50 전투기 아니면 뭐 K2 전차나 뭐 함선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근사한 뉴스를 배경으로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풍산이 이제 방산주에서 가장 크게 이슈를 받는 건 포탄이나 뭐 아니면 뭐 탄약 같은 거는 계속 들어간다. 뭐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 미국이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빌려갈 정도로 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탄약이나 이런 그 포탄 같은 경우는 뭐 소모 물자기도 평상시에 뭐 이렇게 보면 훈련으로 소모가 되는 물자기도 하면서 시장 물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쌓아놔야 되는 물자기도 하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물자기도 하고 또 풍산은 단순히 방산 기업이 아니기도 한 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리 가공 구리. 기업이기도 하죠. 예. 예, 그 구리 가공 업체 중에서 신동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구리로 만든 관, 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산이 풍산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면 나머지 60% 이상이 신동이라고 구리 가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리 가격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나 전략 전기 그리고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면 구리가 늘어나면 풍산 가격도 풍산 주가도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풍산이 지금 뭐 이번 주에 계속 내려오고 있을 때 이때 한번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격 라인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목표가는 지금보다는 약간 높은 13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데 13만 원 위에서부터는 정리를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13만 원 정도면 보수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14만 원 그 이상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보수적으로는 13만 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이것도 약간 보수적인데 14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풍산이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